안녕하십니까. 예, 메가전 클라우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본 세션에서는 데이터브릭스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현재 데이터브릭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발표를 맡아줄 파트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 이승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메가존에 조인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메가존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해서 MLOps까지 전반적인 이제 ETL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AWS 기반의 데이터브릭스 기술 지원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승수 팀장은 클라우드에서 IT 경력을 시작해서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전문가입니다. 이제 1호 챔피언을 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브릭스 서비스 총괄을 맡고 있는 신주환 그룹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 2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BI, DW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그리고 빅데이터 AI 프로젝트를 다양한 업종에서 수행을 했고요. 주로 아키텍트 역할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키텍트 역할이 지금 현재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드릴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메가전 클라우드인데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만 한 2장 정도 회사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기반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앤 AI 부분과 비즈니스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이전인 컨설팅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 이후에 아웃소싱 단계까지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이 저도 예상외로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요. 1조 2,660억 원이 달성했고요. 이제 직원은 제가 입사할 때는 900여 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2,100여 명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데이터 앤 AI를 제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레이크하우스 구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와는 2년 전부터 파트너,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 본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데이터브릭스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게임사, 그리고 이제 제조그룹, 그리고 이커머스 다양한 고객사들을 이제 고객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키노트 세션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 뒤쪽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표라고 생각해서 이제 띄워놓았습니다. 데이터 포워드, 제가 이제 데이터 지향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어가 좀 생소했겠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데이터 지향적,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성과를 내는 그 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데이터 지향적이면서 데이터로서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데이터브릭스와 메가전 클라우드는 함께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데이터 레이크, DW,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술의 차이로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간인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에서 관리 체계가 서로 달라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활용하거나 할 때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 이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로 특화된 기술로 이제 서로 이제 기술을 모르다 보니 서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의 원인이었습니다. 키노트 세션에서 그 이마트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분들이 같이 작업함으로써 이제 빨리 무슨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브릭스는 이 모든 갭들을 일순간에 해결해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업무 분석가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더욱 빨리 그리고 더욱 많이 데이터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제 오전 세션에서 너무 많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능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브릭스를 알게 된 것은 3년 전이고요. 저도 스파크를 사용하면서 사실 델타 레이크 애시드 기능 때문에 사실 들어왔고요. 2년 전에 델타 레이크만 알고 있을 때 레이크 하우스를 주장할 때 아직까지는 제가 외부에 나가 교육을 하면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데이터 레이크가 지정된 플랫폼이고요. 레이크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브릭스에서만 이제 현재 강조하고 있는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때는 BI, SQL 이런 쪽 기능이 약간 약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제가 오늘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저 BI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이제는 레이크하우스가 종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3가지만 기억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싱,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는 제가 약간 좀 표시를 좀 해왔죠. 돌리.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에서 MLOps 관련된 부분이 ML플로우로 상당히 좀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처리할 때는 좀 제약이 있어서 제가 비전이나 IoT 관련해서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자연어 텍스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리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테스트를 해보니 챗GPT는 기업 정보가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돌리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직접 교육시키고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회사 내부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얘기하는 저희 주제하고 관련은 없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스에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오픈 아키텍처로서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온리 아키텍처가 아니라 AWS나 애저와 아키텍처를 서로 공유한다면 보다 고객사 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처음 시작은 AWS에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애저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고 계셔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애저 센터와 같이 해봐봐요. 애저 데이터브릭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계기로 좀 더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데이터브릭스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 하우스, 데이터 포워드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그 목적은 데이터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 세션이나 오늘 대부분의 세션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축까지 과정은 어떠한 가치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구축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예상외로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구축만이 아니라 구축 이후 운영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인기가 없을 법한 주제를 이제 모니터링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운영자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기능은 좋은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외부 분들이 구축하고 나간 이후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생각 외로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밤에 어럴트 날라오고 불려가고 이제 현업분들한테 계속 이제 컴플레인 받을 경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아픔입니다. 운영자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회사 시스템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데이터브릭스는 다행히도 아까 3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승수 팀장이 데이터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각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실시간 라이브 데모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던 장표처럼 이제 데이터브릭스는 굉장히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기서 몇 가지 뽑아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강글리아 UI라는 겁니다. 강글리아 UI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근간이 되는 이제 세 가지 오픈 소스 중 하나인 스파크, 이 스파크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오픈 소스형 모니터링 UI입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이제 도입할 예정이시거나 사용해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고객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클러스터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바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ETL 파이프라인이나 구축할 예정이신 파이프라인, 아니면 그 안에서 스캔하는 데이터 양, 실행하시는 코드, 아니면 기대하시는 쿼리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클러스터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많은 정보들이 모두 가득 담겨 있는 게 이제 강글리아 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강글리아 UI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글리아 UI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지표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글리아 UI는 이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혹은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버나 워커의 구성, 아니면 워커가 어떤 식으로 레이턴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장애는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매트릭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고객들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최적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최적화해서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러한 강글리아 지표를 통해서 매트릭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최적화된 클러스터 세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도 데이터브릭스에 가능하고, 주로 또 많이 보시는 게 ETL 파이프라인에 대한 헬스 체크입니다. ETL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배치 프로세스를 많이 하시는 데이터브릭스 잡 클러스터, 그리고 스트리밍 쪽을 많이 하시는 이제 델타 라이브 테이블 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잡이나 델타 라이브 테이블 쪽에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혹은 슬랙 등 메신저를 통해서 ETL 파이프라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페일이 났는지, 페일이 났다면 어느 지점에서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헬스 체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노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데이터브릭스 SQL 환경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SQL 웨어하우스 탭을 제일 많이 보십니다. 데이터브릭스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모니터링이라는 탭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탭을 들어가 보시면 실행되고 있는 쿼리는 몇 개인지, 큐에 걸린 쿼리는 몇 개인지, 현재 돌고 있는 쿼리의 상태, 이전에 돌렸던 쿼리의 히스토리, 듀레이션, 그리고 그 쿼리의 히스토리에 남아있는 스캔했던 데이터 양 등을 모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클러스터 한 대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큐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분의 워크로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쿼리가 20개, 30개, 50개 이상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스케일 업보다는 스케일 아웃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시에 돌아가는 쿼리의 개수는 굉장히 적지만 한 번에 돌리는 쿼리에서 스캔하는 데이터량이 엄청 클 때는, 예를 들어 뭐 조인이나 어그리게이션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쿼리의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보다 스케일 업을 추천드려서 퍼포먼스 튜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스케일 업이나 스케일 아웃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모니터링 탭을 통해서 자신들이 돌리고 있는 워크로드, 쿼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어떤 워크로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시보드나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페르소나 중 마지막인 이제 머신러닝 쪽을 가보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주로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결국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튜닝하고 서빙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익스페리멘트라는 탭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로그나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분석가들이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학습시킨 모델들을 이제 모든 로그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고 차트 뷰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즈된 매트릭이 포함된 대시보드 화면을 자체적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습시킨 여러 가지 모델끼리 비교하실 수 있도록 컴페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학습시킨 모델을 서빙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데이터브릭스 안에서는 이게 서빙 레이어에서 CPU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레이턴시는 어떤지, 여러 개의 모델을 한 번에 서빙할 때 트래픽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를 다시 신주영 그룹장님께 넘겨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모니터링 기능이 좀 익숙해지고 운영할 때 별 큰 걱정이 안 들겠다고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시나요? 예, 사실 그걸 바라고 작성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뒷부분은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모니터링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4가지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현재 데이터브릭스 모니터링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긴 하지만 이제 몇 가지 1번 자동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안, 가장 요즘 중요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를 위한 보안과 관련된 것, 그리고 비용,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플랫폼 자체에서의 데이터 형상들이 바뀜으로 해서 장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4가지가 모니터링에 있어서 시스템 클러스터 성능하고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약간 딥다이브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어럴트 자동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승수 팀장이 무엇이 약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기존 AWS 네이티브 서비스와 통합을 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 데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데모 화면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강글리아 UI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나 메모리 사용량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구성해뒀던 워커에서 OOM,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드라이버 쪽 CPU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100%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강글리아 UI에서는 모니터링 가능하고 사후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얼럿을 걸어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다면 사전 조치 또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얼럿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자 하실 때 저희는 이제 AWS에 있는 클라우드 와치와 함께 연계하는 한번 이제 데모를 만들어 보았고요. 클라우드 와치 쪽에서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클러스터 로그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인입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클러스터에 일단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후부터는 스파크 클러스터에 있는 로그가 자동으로 클라우드 와치로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클러스터 명을 따서 로그가 수집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당연히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로그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쿼리 기반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그 그룹은 알람을 통해서 얼럿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PU 사용이 5%가 넘어가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인 상태가 95%가 넘어가면 알람을 걸어라 하고 진짜 아무 때나 막 알람이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쿼리 기반으로 튜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쿼리를 걸어 놓으시면 알람이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알람이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얼럿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조치만이 아니라 사전 조치로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연계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AWS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 클라우드 와치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후 이전 데이터브릭스와 큰 대규모로 사용하고 기존에 이미 다른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고 계신 툴이 계시다면
데이터브릭스와 프로메테우스나 직접적으로 그라파나 그리고 아니면 유명한 M2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기존의 모니터링 환경을 충분히 이용하셔갖고 모니터링 할 방법이 있고 커넥터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저희들이 데이터와 AI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인 보안입니다. 이전 센서 데이터만 할 때는 조금 정도 이런 보안적인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고객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특히 이제 금융권 또 EC몰 같이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는 일단 컴퓨팅 환경에서부터 네트워크 그리고 권한 그리고 서로 간의 분리, 권한 분리 많은 기본적인 보안 체크리스트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때 모니터링 돼서 그 체크리스트를 위반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손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어떤 체크할 항목들을 노트북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노트북으로 신속하게 보안 내용을 점검하고 오른쪽과 같이 가장 심플한 대시보드와 어떤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모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정말 중요하죠. 고객분들과 이제 POC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항상 보안 세팅, 인프라 세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SSO 인증, 프라이빗 링크 세팅, 아니면 SCIM, 아니면 데이터 거버넌스,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 세팅이 정말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테터스 확인도 필요하지만 보안 규정이 바뀔 수도 있죠. 보안 규정이 바뀌었을 때 이 워크스페이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그거에 부합하고 있는지 혹은 같은 회사 내의 규정이어도 부서별로 그 보안 규정에 대한 강도가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앞에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시나리오는 이제 세 개의 부서가 같은 보안 규정 아래에서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진 부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대시보드로 만들어 놨다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화면을 처음에 보시면 데이터 프로텍션이나 거버넌스 아니면 네트워크 세큐리티, 어딧 로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이 레벨은 몇 개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미디움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로우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서머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체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쪽, SSO나 토큰, 데이터 거버넌스, 클러스터 폴리시, 그리고 어드민 카운트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지켜지고 있고 어느 레벨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때 참고해서 고쳐야 할 문서는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았고요. 이렇게 정리된 대시보드가 있으면 각 회사 내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들, 데이터베이스 작업 환경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보안 점검 베스트 프랙티스를 상당히 단순하게 뽑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 문제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를 개별 부서들이 각기 사용한다 그러면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레이크하우스는 전체 통합된 플랫폼을 여러 조직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일을 하고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전체 비용에 대한 차지백을 할 수가 있고요. 비용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얻어내는 가치 대비 적절한 비용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AWS에서는 전체 데이터브릭스 비용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좀 세분화돼서 나오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브릭스 비용하고요, EC2 IP 스토리지 비용들이 있는데 구분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데이터브릭스 내에 비용 관리 화면을 이용하신다면 그리고 태그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비용을 분리하고 조직별, 업무별, 역할별로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브릭스 같은 이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실 때 고객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퍼포먼스적인 이제 성능, 아니면 사용하기 편한 이제 편의성,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이제 적절하게 최적화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지만 사용을 한 이후에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우리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AWS 기반으로 만약에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AWS 쪽 비용과 데이터브릭스 쪽 비용. AWS 쪽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태그 기반으로 코스트 익스플로어 같은 곳에서 필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 리소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자체적으로 벤더 데이터브릭스라는 태그가 붙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리소스를 쓰실 때 AWS에서 별도로 이제 태깅을 분리하시기 위해 별도 태깅 작업을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데이터브릭스로 돌아가게 되면 데이터브릭스는 자체적인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에이지도 보실 수가 있고 SKU별, 워크스페이스별,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만들어진 태그별로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SKU는 데이터브릭스 비용 발생하는 포인트, 잡 클러스를 사용할 때, 올 퍼포즈를 사용할 때, SQL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때 등 각 클러스터별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 같은 걸로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러실 때 데이터브릭스는 API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CSV 파일 형태로 파일을 떨어뜨리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내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테이블 형태로 보시면서 쿼리를 통해서 추가 분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에 대한 세션 내용이었고요. 그룹장님 추가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비용을 보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 이외의 이제 메타 관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부서별로 워크스페이스를 구분하고 워크스페이스별로 서로 권한 체계를 관리하지만 전체를 하나의 유니티 카탈로그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 리니지까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 대기업 같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브릭스 이외에 외부에서 태블로나 다른 슈퍼스텝, 파워비아이, 루커처럼 외부에 이미 이제 BI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나 외부에서의 데이터 메타 변경이 끝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기능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원천에서 실제 사용되는 BI 도구까지의 형상 변경을 추적할 것을 이제 공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션 끝나고 저희 부스로 찾아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마쳤고요. 네, 모두 다 관심 가지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성수 팀장님. 네, 여태까지 세션 청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모니터링 관련해서 발표를 드렸는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다양한 POC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브릭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도 레이크하우스, 데이터브릭스 제공하는 제품인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하는 엔드투엔드 ETL 파이프라인, 실시간 처리, MLOps 환경까지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따 오후 2시 40분쯤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부스에서 경품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때 부스 와주시면 선물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